요즘 남녀관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다들 힘들고 화가 날까요? 그쵸?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 들고 있는 두 개의 지도를 짚어본 다음에 융이 제시하는 새로운 마음의 지도를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전투가 아닌 균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그 길까지 총 5단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또 무력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의 근원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갈등하는 세대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그 분노와 무력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원인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믿도록 길러진 첫 세대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신을 낮추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그걸 리틀 미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빅 미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는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무려 80%입니다. 와, 이거 정말 폭발적인 증가죠.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서 터집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파이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기대와 현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가장 만만하고 쉬운 경쟁 상대를 찾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그 분노의 화살이 종종 바로 반대 성별을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결함 있는 지도. 이렇게 사회 전체에 퍼진 좌절감이 어떻게 남녀 갈등,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이고 사실은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별 논쟁을 보면요. 딱 두 개의 극단적인 지도를 들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한쪽 지도는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러면서 모든 차이를 엄청나게 과장하고요. 다른 쪽 지도는 그런 거 없어. 생물학적 차이? 다 사회가 만든 거야. 하면서 아예 모든 차이를 부정해버리죠. 어떻습니까? 이 두 지도,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결국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 쓸모없는 지도 두 개를 버리고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할 새로운 지도는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등장합니다. 융은 말해요. 밖에서 싸우지 말고 당신 안을 들여다보라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지도입니다. 자, 융의 지도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인 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의 내 모습,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내 모습, 부모님 앞에서의 내 모습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페르소나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아주 정상적인 도구죠. 좋아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특별히 나한테 잘 붙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꼴보기 싫고 거스리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특히 같은 성별 중에서요.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싫은 감정의 정체가 융이 말하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억누른 내 안의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 마치 내 안에 보기 싫은 부분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미치도록 불편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 모습은 사실 내가 되고 싶었지만 나의 페르소나 때문에 될 수 없었던 바로 그 버전의 나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싫어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사회적인 가면, 즉 페르소나 때문에 참아되지 못했던 바로 그 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자, 이렇게 같은 성별에게는 내 안의 어두운 부분, 그림자를 던져서 미화한다면 반대 성별에게는 뭘 던질까요? 바로 내 안에 잃어버린 반쪽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남성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 그리고 여성 안의 남성성인 아니무스입니다. 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에게서 내 안에 잃어버린 반쪽을 발견하고 다시 완전해지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갈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네 번째 파트, 전투대 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끝없는 남녀 전쟁터로 보는 관점과 내면의 통합 과정으로 보는 융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딱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흔히 말하는 레드필 같은 이원론적 관점은요, 세상을 남과 여 두 개의 대립하는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기는 거예요. 한쪽의 승리죠. 하지만 융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비이원론적인데요. 목표가 통합과 균형이에요. 하나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는 전쟁이라면 다른 하나는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여정인 거죠. 포커스가 완전히 달라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여정. 그럼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내면 탐험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흩어져 있던 나를 모아서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융이 말하는 이 자기 실현의 길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내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내 안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 내 안에 숨겨진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융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목표는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목표는 바로 나의 빛과 어둠,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걸 끌어안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의 일부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제는 밖을 향한 분노와 싸움을 잠시 멈추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이 조용한 여정을 시작해볼 때가 아닐까요? 그 길의 끝에서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진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